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하나 싶더니 5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종목 우리가 선택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재미없는 시장인데 그래도 얘기해 준 것처럼 틈새 전략은 항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시장 보면서 그 틈새 전략 찾을 수는 없잖아요. 네. 대신 저희가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 고생의 결과물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투자 전략 잘 받아가셔서 이런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지난밤 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뉴욕 증시의 훈풍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빨간 상승의 맛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2,959포인트 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3,012포인트 선에서 오름폭을 반납해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만이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함께 5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45%대 약세로 892포인트 선, 900선을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등했던 막상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급등에는 이 성보화학과 LG노텍, 베셀, 그리고 A스토리와 오리온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LG노텍 이번 1분기 역대 최고의 버금가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 러브콜 보내주고 있고요. 오늘 LG노텍 장중 22만 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 윗골이 좀 달고 있고요. 2% 안팎의 상승을 이어갑니다. 자, 이어서 베셀 보겠습니다. 이 현대차가 미국 워싱턴에 도심공항 모빌리티 법인을 세운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베셀이 핵심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장중에 25%대 급등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베셀도 좀 오름폭을 반납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안팎의 상승 보여주면서 5,7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카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과 포스코, 넵튠, 카카오게임즈, 동국제강이 올라와 있는데요. 훨훨 날았던 구리 가격 덕에 풍산도 최근 강한 상승 보였었죠. 하지만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가격 조정 나와주고 있습니다. 풍산 현재 4%대 하락으로 32,0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하락세인데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주가 압박받고 있습니다. 현재 7% 가까운 하락으로 30만 원 선 포스코 이탈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담아갈 수 있을지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지점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막상의 오리온부터 보겠습니다. 유통주들 최근 봄바람 맞은 가운데 오리온이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재 자리 어떨까요? 네. 먼저 큰 흐름을 봤을 때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노이즈가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가치주 또는 소비재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호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소비재 업종이죠. 이런 큰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더라도 1월 실적이 예상 외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2,800억 규모면 YOY로 44% 성장이고요.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성장 포인트 중에 주요한 원인인 중국 법인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73%, 501%로 영업이익률 마진이 뛰어난 중국 법인이 더욱더 호실적을 발휘해줬고요. 이러한 매출 증가는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매출 자체가 커지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동사는 이제 이익 자체가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익은 성장하지만 현재 주가 자체가 이를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올해 PER 16배, 내년 PER 14배 수준이기 때문에 피어 그룹 대비 그리고
동사의 과거 밸류에이션 대비해도 싼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선정해 볼 만한 이 가치주 그리고 소비재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리온 지금 자리 저렴한 자리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매수 가능하다 사인 주셨고요. 자, 그럼 마카 종목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지난해 코어스닥이 상장이 되면서 올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가 계속해서 파란불 연속입니다. 오늘까지도 9거래일 연속 하락 중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많이 빠진 만큼 매력 있을까요? 네, 실적은 증가가 되는데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향후의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이 할인율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에 비해서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락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적정 PER 레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지금 성장주들, 2차 전지나 그린 뉴딜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매크로 환경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권에 접어들어야지만 이러한 그 흐름이 바뀔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 소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의 불리한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게임 업종들이 상승을 이루는 구간은 대작 또는 신작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상승하곤 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향후에 오딘이나 영원회귀와 같은 신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멘텀 구간을 매크로 환경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러니까 성장주가 참 불리한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주시면서 카카오 게임즈는 매수 불가하다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희건 지점장의 관심주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지난주 하이닉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지난주 삼성전자에 이어서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최근 불리한 이런 매크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의 펀더멘탈은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에 빠지는데 실적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디램 스팟 가격이 빠르게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디램 스팟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40불에 거래되고 있는데 고정 거래 가격이 26불임을 감안할 때 이 그 스팟 가격의 프리미엄이 점점 더 확대가고 있는 이 고정 거래 가격이 상승하기 초입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그 용산 시장의 디램 스팟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스팟 가격이 올라오고 나서 향후에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오고요. 이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오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 개선되는데 지금은 이런 그 가격 상승의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를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가장 큰 포인트를 차지하는 서버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면 충분히 이익의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버 디램 가격 상승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이 PC 디램이나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정말 큰 기업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 같은 큰 기업들로 제한적인데 최근에 모빌리티의 신규 고객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서버 디램의 수요를 자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쇼티지는 지속되고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노이즈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1분기 그 추정 실적이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잠정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보고요. 최근에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정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꼭 저가 매수로 담아봐야 될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라고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기회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 안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1만 8천 원 관심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도 있는데요. 지난 2월 24일에 금리 상승 수혜주로 한화생명보험을 주셨습니다. 한화손해보험 12% 넘게 수익률 봤는데요. 그런데 금리 하락하면서 오늘 이 한화손해보험도 하락하네요.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 2주 전이었나요? 과거에 금리 상승에 대한 해지용으로 금융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금융업종 가운데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험업종은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입니다. 근데 제가 손해보험업인 하나손해보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턴어라운드가 올해 초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실적으로 계속해서 손해율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도 좋아지는 가운데 개별 기업의 실적도 추정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턴어라운드는 이제 시작된 국면이라서 저는 꾸준히 이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 국채금리가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보험업의 특성상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금리 이슈보다는 자체 실적 개선으로 인한 턴어라운드가 더욱더 포인트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턴어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손해업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있고 기존 목표 주가에 이어서 목표 주가를 5,400원 상향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4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손해보험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긍정적인 말씀과 함께 목표가 5,400원으로 상향 조정해보겠고요. 손절가 3,450원 잡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